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도자기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오늘 배우는 도자기의 역사는 우리 다음 주에 있을 그 서술형, 논술형 평가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동영상 확인하시고 학습지 그리고 선생님 링크 걸어놓은 주소에 있는 동영상을 보고 다음 주에 와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도자기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핵심 요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고려 시대에는 귀족적인 청자가 만들어졌다. 굉장히 화려한 명품 도자기가 만들어졌었다. 자,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조선시대는 초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조선시대 초기에는 분청사기가 만들어졌다. 굉장히 서민적인 느낌의 도자기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조선시대의 도자기가 고려시대에 비해서 서민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선시대 후기로 넘어오면 이제 그 선비 문화라든지 뭐 유교의 영향 이런 걸로 인해서 백자가 유행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또 그 유교의 선비 문화라고 하면 군자가 되는 게 이상향이었잖아요. 성리학이나 유교를 배우는 이유는 군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군자를 성인의 경제에 이른 군자를 닮은 네 가지 식물을 즐겨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식물은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식물을 가리켜 사군자라고 합니다. 사군자. 그 당시에 이제 귀족들의 미의식의 변화를 알 수가 있겠죠. 그 고려 시대에는 굉장히 꾸밈이 많은 미의식에서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검소해지는 서민적인 시대를 거쳐서 다시 또 그 유교의 문화가 이렇게 작품에 스며드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고려시대부터 한번 봅시다. 고려시대는 청자 초기 양식은 이제 순청자라 그러고, 대체적으로 문양이 없거나 양각이나 음각인데 음악이라고 여기 오타가 났네요. 음각, 투각 이렇게 조각을 하는 방법을 만들었거나 형태감이 굉장히 뛰어난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상감청자 중요하니까 여기다 별표 치세요. 학습지를 프린트 하든지 프린트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상감 기법이 뭐냐. 그래서 고려의 독자적인 기법 양식이다. 그 전 세계에 아무 데도 없었던 상감청자는 고려의 독자적인 기법 양식이었다. 지금은 쓰고 있지만 그 당시에서 고려에서만 사용한 독자적인 양식이었다. 섬세한 장식이에요. 자식이라고 되어 있는 장식, 귀족적이고 화려한 무늬와 유려한 곡선미가 돋보인다. 자, 상강기법에다 별표 치세요. 상강기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런 걸 쓰라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상강기법에 별표 치시고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태토의 표면을 음각한 후 다른 색 흑인 백토나 자토로 메워서 무늬를 만든 후 초벌구이를 하고 청자 유약을 바른 다음에 재벌구이를 해서 만드는 고려의 독창적인 기법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순청자기 보면 이제 그 청자 초기 양식인데 굉장히 어떤 형태 감각이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지금 이게 청자 오리 모양 연적입니다. 연적이 붓글씨를 쓸 때 먹이 마르지 않게 물을 조금씩 이렇게 부어주는 걸 연적이라 그러죠. 여기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여기 입에서 물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져서 먹물이 걸쭉해지고 마르지 않게 하는 걸 연적이라 그럽니다. 자, 요거는 청자 투각 칠보향로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조형성이 아름답죠. 여기 토끼도 있고 여기 연꽃무늬를 이게 찰흙을 하나하나 다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서 만든 작품이에요.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화려한 장식을 한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청자 연꽃무늬 주전자 보시고, 청자 죽절 문병, 죽이라는 건 대나무 죽자를 얘기합니다. 자, 상강기법은 이게 상강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들고 살짝 굳혀서 완전히 마르지 않고 살짝 굳힌 상태에서 이렇게 조각칼을 이용해서
항 모양을 이렇게 음각으로 파냅니다. 그리고 다른 색 흙을 자토나 벡토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색깔을 다른 색으로 만들어서 구우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른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다 별표 치세요. 자, 우리 2페이지에 있어요. 청자, 상감, 모랑, 국화문, 과형병이다. 자, 도자기의 종류 청자다. 어떤 기법이냐? 상감 기법으로 만들었다. 어떤 문이냐? 모란, 국화문이다. 어떤 형태냐? 과일의 형태인 병이다. 병. 그래서 청자, 상감, 모랑, 국화문, 과형, 병이다.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청자, 상감, 모랑, 국화문, 과형, 병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청자 동영상을 볼 건데 이따가 이거는 링크를 선생님 링크 주소를 걸어 줄 테니까 거기로 들어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당시 기와집 열채 가격,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 열채 가격이란 얘기예요. 뭐 지금 한 의정부에서 아파트가 한 3, 4억 정도 하죠. 30억 정도 뭐 된다고 치고, 그리고 저희 강남에 잘 사는 지방이었으니까 강남이라고 치면 한 채에 뭐 10억이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100억 정도 되는 돈으로 이걸 일본인에게 다시 사왔다고 합니다. 일본인이 다시 와서 200억에 사가겠다고 했는데도 안 팔아서 현재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자상감, 운항무늬 매병. 이것도 도자기의 종류는 백자가 아니고 청자다. 어떤 기법이냐? 상강기법이다. 고려의 독자적인 기법인 상강기법. 어떤 문이냐? 운항문이다. 운, 구름 문자에 학. 그래서 구름과 학이 있는 문이다. 요런 형태, 어깨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걸 매병이라고 합니다. 매병. 자,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자, 조선시대로 넘어가 봅시다. 조선시대는 분청사기가 있고, 분청사기는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 초기로 넘어오면서 조선인들 검소하고 소박한 자유롭고 담담한 미의식을 낳은 자기다. 그래서 아주 뭐 아름답고 세련되고 귀족적이고 장식적인 그런 양식이 아니라 아주 구수하고 질박한 그런 아름다움이 감도는 어떤 서민적인 도자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런 도자기예요. 아까 전에 봤던 고려 자기의 귀족적이고 화려하고 장식적인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서민적이고 검소하고 아주 형태가 단순한 이런 꾸밈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귀족들이 사용했던 고려시대의 도자기는 어떤 관상용어로는 굉장히 좋지만 실용적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물론 실용적으로 쓰기도 했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비싸니까. 근데 이런 분청사기들은 가격도 싸고 또 금방금방 잘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청사기가 일반 서민들에게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 분청사기 장군병. 장군병은 형태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장구처럼 떡 벌어진 이런 걸 장군병이라고 합니다. 자, 편병은 이렇게 도자기를 납작하게 만든 걸 편병이라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어문병처럼 만든 다음에 여기 옆에를 도자기가 마르기 전에 이렇게 홍두깨 같은 걸로 살살살살 두드리면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걸 편병이라 그럽니다. 자, 항아리는 입구가 넓고 큼지막한 걸 항아리라 그러죠. 자, 조선시대의 이제 후기로 넘어오면 백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백자는 조선시대의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대부의 선비정신과 유교 문화를 담고 있는 도자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면서도 대범하고 당당한 기백과 넉넉한 여유를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회화적인 여백개미, 그 순백자인 달항아리를 보면 마치 도화지와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려놓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이라든지 뭐 자연과 마주한 듯한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별표 치세요. 백자 도자기의 특징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가나다를 쓰시면 됩니다. 가나다. 조선의 백자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청초하고 간결하면서도 기품 있는 유교 문화의 선비 정신을 반영했다.
요 시원하면서도 대범하고 요거 쓰시고, 회화적인 여백의 미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요거 쓰시면 됩니다. 자, 요게 바로 그 백자 달 항아리예요. 그래서 달을 닮았다, 아무것도 안 그린 여백이라든지 그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런 이제 도화지 같은 도자기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백자 철화 중문호는 도자기는 백자다, 철화는 이제 안료가 철 성분이 있어서 붉게 나오는 그런 안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문이라는 거는 대나무 죽자를 써서 대나무와 대나무 이파리를 그린 호가 뭐라 그랬어요? 항아리 호자를 써서 백자로, 백자 도자기인 철화 안료로 그린, 붉은색이 나는 철화 안료로 그린 대나무 문양을 그린 도자기, 아니 항아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백자 철화 포도 무늬 항아리는 마찬가지로 철화기 때문에 그 안료 색깔이 붉은 색깔을 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포도 무늬를 그린 항아리입니다. 자, 백자 청화 용무늬 항아리. 청화 안료는 굉장히 비쌌다 그래요. 그 당시 금보다 비싸서 수입해서, 전량 수입해서 쓰는데 왕처럼 높은 신분들만 이 청화 도자기를 사용했다 그래요. 이 푸른색 빛이 도는 청화 안료. 이 청화 안료는 색깔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려청자와 백자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어느 도자기를 갖고 싶으세요? 대체로 많은 친구들이 고려청자를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조형적인 아름다움, 완벽한 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형성이라든지 정성이라든지 오래된 시간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품격 높은 도자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백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야, 그냥 만들다 만 것처럼 그냥 더 뭔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좀 모양도 좀 찌그러진 것 같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려청자에 더 많은 그런 의미를 두지만 사실은 백자에 엄청난 그런 어떤 의미와 상징과 철학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백자도 아주 높은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백자를 만들고 있을 때 옆 나라인 중국의 도자기와 그리고 일본의 도자기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미의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주변의 도자기들은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꾸밀까,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조상님들은 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어떤 마음의 여유로움이라든지 어떤 그런 풍요로움 같은 걸 줄 수 있는 여백의미라든지 이런 어떤 사상 같은 것들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아무리 꾸미더라도 그 도자기로서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백자의 아름다움 그 자체, 순백에서 주는 그 깨끗하고 순수함 같은 그런 것들을 담아내지를 못했던 세계의 도자기들. 그래서 우리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 백자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반한 석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 백자 동영상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미술을 전공하는 학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의식이라든지 그 당시에 세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의식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예술 작품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정학습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데 수행평가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정학습을 썼더라도 꼭 화요일 날 미술 시간 2시간 꼭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꼭 하고 논술형 시험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제 뭐 문자를 통해서 연락을 할 것 같은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예정대로 우리 논술형 시험은 들어가고 이제 도자기 전통 문양을 이용해서 두 번째 수행평가도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미 저번 시간에 우리가 픽토그램 디자인했던 것 인해서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한국의 다양한 전통 문양을 받고 이제 도자기 형태 학습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접시 이렇게 낮고 높이가 낮고 넓은 것들을 접시라 그러죠. 그리고 발은 뭐예요? 우리 사발면 먹을 때 발, 밥공기처럼 어떤 대접 같은 걸 발이라 그럽니다. 자, 병은 뭡니까? 병은 입구가 가느다란 걸 병이라 그러고 마찬가지로 병이지만 옆에가 납작한 걸 편병이라 그럽니다. 자, 매병은 입구가 좁지만 어깨가 넓은 걸 매병이라 그래요. 그 정병은 제사에 쓰였던 도자기입니다. 그리고 장군병은 어깨가 넓은 거. 자, 그리고 항아리는 입구가 넓고 어깨도 넓은 걸 항아리라 그러고 주자는 주전자의 약자입니다. 자, 향로는 향을 피우는 어떤 도구죠. 자, 그래서 핵심 요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다시 한번 처음에 봤던 거.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에는 청자가 있다. 청자는 순청자와 상감청자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이제 상감청자 중요하다 그랬죠. 순청자는 뛰어난 조형성을 가지고 있다. 그냥 색깔이 순청자, 깨끗한 청자이기 때문에 색으로도 물론 승부를 보겠지만 조형적인 어떤 조각적인 형태를 가지고 더 모양을 냈었던 고려시대 초기의 순청자. 그리고 두 번째 조선시대 상감청자는 이제 도자기의 원형은 만들어지고 그걸 어떻게 문양을 꾸밀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법이었던 상감청자가 있었고, 자, 조선 초기에는 서민들이 사용했던 이렇게 아주 검소하고 소박한 이런 분청서기가 유행을 했었다 그랬죠. 그리고 백자가 있습니다. 백자, 우리 조선시대 백자, 순백자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꾸며줬던 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의식의 변화, 여러분들이 고려청자와 백자의 미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려청자는 굉장히 귀족적이고 조선 후기도 만약에 그 사대부의 귀족이긴 하지만 어떻게 미의식이 변해갔고 여러분들은 어떤 미의식을 더 지지하는지, 나는 고려청자의 미의식이 낫다, 아니다, 나는 조선시대의 어떤 사상과 철학을 담은, 유교의 철학과 사상을 담은 순백자가 아니면 이런 사군자를 그린 백자가 훨씬 낫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는 평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자기에 이름을 붙이는 순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요거 외울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 여러분들 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재료, 기법, 무늬, 종류, 기형, 용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재료, 재기, 무형, 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재료라는 건 도자기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뭐 도자기의 종류라고 써도 되고 재료라고 써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 혹시 자, 여기에 있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 그 청자, 상감, 모람, 국화문, 과형병, 그리고 백자, 철화, 중문호, 요거 두 개 도자기 이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순서가 뒤바뀌면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봐서 성적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